네, 오늘 잠깐 10분, 12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미국 형님 돋보기를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피 제가 돋보기 찍을 때마다 좀 변화가 있을 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데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4월 화요일이죠. 26일 나스닥이 또 3% 이상 3.2%까지 떨어졌다가 2.9% 약간 올라왔어요. 그리고 3대 지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GE 같은 경우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공급망 글로벌망 어떤 파트를 만드는데 공급망의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반도체 이슈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로 굉장히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다시 락다운이 시작되고 성장성에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 공포심, 이런 것 때문에 BIX 지수가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같은 상황이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세션 로우죠. 오늘도 세션 로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런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죠. 여러분들한테 특히 미국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훨씬 더 힘드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이유에 대해서 외부적인 환경 요소가 해결이 되는 순간 또는 안정화되는 순간이 미국의 3대 지수 S&P 500, 다우존스, 그 다음에 나스닥, 특히 나스닥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가장 지금 현재 미국 마켓에서는 불확실성이 뭐냐면은 5월 달에 지금 가장 큰 이번에 떨어진 2, 3일 동안 계속 폭락장이 온 이유는 파월의 너무 하키시한 발언들, 5%가 아니라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스닥 지수가 론 투 밸류죠.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대출에 대한 압박감, 그 다음에 부실 채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의 한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미국형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달에는 또 폭락장이 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시장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1주, 2주 이렇게 걸려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요동을 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미리 이런 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1, 4분기 또는 이제 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게 2, 4분기가 되겠죠. 그래서 4월 28일 날 아마존하고 애플, 그 다음에 캐터필러,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클락, 그 다음에 더머 피셔, 이런, 그래서 주로 트위터도 마찬가지. 트위터도 나중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하이텍 위주로 실적 발표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 믹스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PS가 예상 EPS가 8불이 조금 넘어요. 8불 0점. 근데 EPS가 예상 실적보다 높을지 아니면 earning이 예상 실적보다 좀 낮을지, 이렇게 해서 믹스드 시그널이 아마 아마존은 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전체적인 택 시장이 트위터에 대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 합병한다는 소식이 사실 택주를 끌어내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애플도 실적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상 실적이지만 아직 뭐 딱 까봐야 되겠지만 28일 날 내일 모레죠. 실적이 있는데 아마도 지난 4분기의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존도 마찬가지 지난 4분기 예상 실적보다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 날 장이 마감 후에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애플이나 아마존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캐터필러도 마찬가지 예상 실적보다 약간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EPS가 한 2.6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불 60전 정도로 벌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인텔은 뭐 0.81, 1불도 안 되고 있어요. 항상 그 예상 실적에 비해서 맞냐 안 맞냐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예상 실적에 비해서 많아져야지 이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7은 이제 ADP,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내일 장 마감 후에 예상 실적이 나오는데 2불 55전 역시나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애플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광고 효과라든지 광고의 레버넌스가 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손해를 봤지만 애플 때문에 수혜가 된 것이 또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상 실적보다는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이 있습니다. 예상 실적보다는 구글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고, 사실 하이텍 중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좀 건실한, 지금 현재 이렇게 폭락장이라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두 개의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글 같은 경우는 리세션이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지금 리세션 온이 많이 이런 얘기가 많은데, 만약에 연준에서 0.5 이상 기준금리가 5월달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점점 우리가 성장성이 떨어지는 것은 실질적인 리얼 GDP 그로스는 성장성이죠. 성장성이 떨어짐으로써 2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잡히면 몇 차례 계속 또 올라가니까 한번 이렇게 올렸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커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잡힐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고 나서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 실적보다 조금 믹스 시그널일 가능성, 뭐 EPS가 떨어지든 아니면은 레버넌스가 떨어지든, 그다음에 뭐 바이스 벌사 올라가든 내려가든 약간의 믹스드 시그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은 예상 실적에 비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든지 서비스나우, 그다음에 사든, 그다음에 이런 헬케어 쪽으로 좀 많이 투자가 돼서 중심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동반 한학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0.28에서 0.5% 정도 떨어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최근에 저희가 미국 형님 100대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또 아웃퍼포밍 하는 그런 날이 또 오늘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는 것도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은 거고, 모든 주식이 다 보유한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 실적 발표가 있은 후, 그 다음에 그 전이라도
내일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날 방송에서 좀 얘기를 좀 더 다룰 것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가 지금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 두 번째 리스크는, 첫 번째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고, 두 번째 리스크는 테슬라의 그 성장성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이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성장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전기차를, 어떤 차를 하는 디맨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테슬라가 10% 이상 많이 떨어졌습니다.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10% 가까이 떨어졌죠. 지금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 뭐 필요했냐, 지금 당장 아침에는 테슬라가 9.46으로 좀 떨어졌는데 1100불 가까이 했던 904불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했을 거예요. M&A 할 때 M&A를 당하는 기업은 사실 금융적인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프리미엄 프라이스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하이텍 같은 경우는. 트위터는 지금 내일 모레 저희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EPS 평균이 볼 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49. 지금 이 트위터에 지금 경영진들이 이 회사를 프리미엄 들고 팔라고 하는 이유도 성장성의 한계, 탈출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인데 덥석 없는 겁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물론 앨런 머스크가 어떤 전략적인 생각이 있어서 뭐 나름대로 어떤 전환점,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방향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앨런 머스크의 리스크가 크냐면은, 일론 머스크 개인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에.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야, 테슬라 지금 이제 작년에 이렇게 캐시 온 핸, 그 다음에 프리 캐시플로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져서 비즈니스 리스크, 파이낸셜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와서 힘들었는데 겨우 이제 플러스로 들어왔는데 또 회사 돈을 쓸 것이냐,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21 빌리언 달러 이상을 테슬라에서 땡겨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를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을, 그리고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트위터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 문제가 많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것은 좀 굉장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10% 떨어진 것은 사실 투자자들한테 굉장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10% 떨어지니까 그 관련주, 성장주죠. 주로 캐티 우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고점 대비 75%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미국에 투자할 때도 재미없는 회사들, 심심한 회사들, 중심을 딱 잡아주는 회사들이 우선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할 거고, 구체적으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가장 마켓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uncertainty, 불확실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중심을 잘 잡고 내일 방송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많이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